정부가 발표한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배상해법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가 지난 주말 서울 도심에서 열렸습니다. 종교 시민 사회단체들은 정부의 해법은 역사정의와 사법주권을 부정한 굴욕적인 백기투항이라며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JMS 교주 정명석의 성범죄 의혹이 넷플릭스 영상을 계기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JMS 내부가 동요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JMS 2인자로 알려진 인물이 정명석의 성범죄를 인정하는 발언을 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서울 충현교회가 설립 70주년을 맞아 학술대회를 열고 보수교회가 나아갈 길을 모색했습니다. 진정한 보수교회란 정치, 문화적 보수가 아닌 성경 말씀 기본에 충실한 교회라는 점이 강조됐습니다. 전 강남 제1교회 위임 목사인 한밀 문성모 박사의 성역 40주년 은퇴 기념문집 신학으로 묻고 음악으로 답하다 등 새로 나온 책들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한일 정상회담이 오는 16일 일본 도쿄에서 열릴 예정인 가운데 지난 주말 서울 도심에선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해법을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정부 해법은 역사 정의와 사법주권을 부정한 굴욕적인 백기투항이라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만여 명의 시민들이 서울시청 광장에 모여 정부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해법을 규탄했습니다. 한일 역사정의 평화행동 등 종교시민사회단체들은 일본 전범기업이 쏙 빠진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은 피해자들을 무시하는 굴욕적 해법이라며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이용정 총무는 이번 정부 해법은 일제강점기에 억압과 착취를 당한 피해자들의 역사 정의 투쟁에 대한 모독이라며 그 어디에도 피해자의 존엄과 인권 회복을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부 해법은 한미일 삼각 동맹을 위해 피해자와 역사 정의를 희생양으로 삼은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굴욕적 외교로 우리나라를 미일 중심의 신냉전 질서에 확실히 편입시킬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국민 주권을 훼손한 반평화적이고 자해적인 조치입니다. 한미일 대 북중나라는 신냉전 위기 구도는 강화될 것이고 한반도의 분단 체제는 고착되며 한반도에 살아가는 평화 주권자인 국민의 생명 안보는 항시적인 전쟁 위기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정부의 해법 발표 이후에도 강제동원 사실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일본 정부의 태도와 우리 정부의 저자세 외교에 대한 비판도 쏟아졌습니다. 앞서 박진 외교부 장관은 물컵에 물이 절반 이상 찼다고 말하면서 나머지 절반은 일본이 채워줄 것으로 기대했지만 정작 일본 정부는 강제노동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등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끊임없이 독도를 탐내는 일본의 야욕은 어떻게 막을 것입니까?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그대로 방류해도 모른 척 할 것입니까? 이번 윤석열 정부의 결정은 단지 과거사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국익과 미래가 직결된 문제입니다. 한편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안을 규탄하는 목소리는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국회에선 정부 해법안의 법적 쟁점 등 문제점들을 다각도로 분석하며 대응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정부나 재단이 정부안에 반대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일방적으로 변제 공탁을 하고 그 공탁의 효력을 여러 가지 법률적 견해가 있으니 법정에서 판단을 받겠다라고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또 한일 역사정의 평화행동은 지난 9일부터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 무효를 촉구하는 범국민 서명운동을 시작한 데 이어 앞으로 매주 토요일마다 규탄 대회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JMS 교주 정명석의 성범죄 의혹이 넷플릭스 영상을 계기로 일파만파 퍼지고 있습니다. JMS 측이 내부 동요를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명석의 옥바라지를 하며 JMS 2인자로까지 불렸던 정조은이
정명석의 성범죄를 인정하는 발언을 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주열 기자입니다. 현재 JMS 2인자로 불리고 있는 정조우는 정명석이 지난 2018년 성범죄로 10년형을 복역하고 나올 때까지 정 씨의 옥바라지를 하는 등 조직의 실질적인 리더 역할을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명석의 성범죄에 대해서도 가장 앞장서서 신도들에게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나가는 사람들이 무엇을 말하든 그들의 말에 휘둘리는 경우가 있다면 그것은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가장 불행해요. 들을 말이 없어서 그들의 말을 듣고 쓰러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정조우는 최근 이단 사이비의 실체를 다룬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에서 정명석의 성범죄 의혹이 사실적으로 폭로된 이후 이전과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어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JMS 2인자 정조운이 정명석의 성범죄를 커밍아웃한 겁니다. 정조운은 12일 분당과 광명 일대에서 활동하는 JMS 지도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정명석의 성범죄 의혹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저희 교회관님도 지금 일단 확인돼가는 7명이고 2명이 미성년자입니다. 1명은 아직도 미성년자. JMS 내부에서 정명석의 성범죄를 은폐하려 했던 사실도 털어놓았습니다. 지금 그렇게 선생님 사건을 막은 모든 아이들이 변질자, 막통자로 몰려서 다 내쫓겼거든요. 그 아이들 엘리트들이요, 2대, 연대들입니다. 그리고 국방부에서 일하던 친구들이 있어요. 선생님 무감을 믿고 10년 동안 부모와 등지고 일을 해온 아이들을 선생님의 사실적인 부분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자료를 다 만들겠더라고요. 정명석의 성범죄 커밍아웃에 또 다른 신도도 동참했습니다. 저도 커밍아웃 하고 싶습니다. 저는 10대 청년연대 회원이었습니다. 제가 1988년도에 전도되었습니다. 근데 2명이 자살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사랑하는 나의 정말 자매가 자살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인격 사랑의 문제였습니다. 정조우는 2시간 동안 진행된 지도자 모임에서 자신도 테러의 대상이 될 수 있어 두렵다면서도 JMS 섭리에 남아있는 육적 사랑을 뿌리 뽑지 않고서는 다음 단계로 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단 전문가들은 정조운 씨의 태도 변화에 대해 책임 회피와 자신의 세력 결집을 위해 정명석과 선긋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익명의 한 전문가는 정조운은 JMS 내부에서 여성 스타 조직을 관리하던 인물이었다며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일종의 쇼를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JMS 내부에서는 선교본부 이름으로 내부 결석을 호소하는 공지사항을 하다라는 등 정명석의 성범죄 의혹에 대해 부인하는 듯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기독교 대한선교교회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교회의 아픔을 나누기 위해 작은 교회 돕기에 나섭니다. 기성총회 강원 서지방회는 작은 교회 목회자 최저 생계비를 지원하기 위해 사전조사를 진행하기로 했고, 대구지방회는 회비를 0.5% 인상해 그 금액을 작은 교회 예배당을 마련하는 일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올해 기성총회 목사 부총회장 후보에는 인후동교회 류승동 목사와 열방교회 정성진 목사가 출마했습니다. 기성총회는 오는 5월 23일부터 25일까지 신길교회에서 제117년차 총회를 개최합니다. 서울 강남구 충현교회가 지난 주말 설립 70주년을 맞아 보수교회가 나아갈 길을 모색하는 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정치 문화적으로 보수적인 교회가 아니라 성경 말씀 기본에 충실한 교회가 진정한 보수교회라는 점을 강조하며 사회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교회가 되길 다짐했습니다. 이승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현교회가 설립 70년을 돌아보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 보수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을 모색했습니다. 충현교회 한규삼 목사는 보수교회란 정치적이나 문화적으로 보수적이라는 뜻이 아니라 성경과 말씀 등 기본에 충실한 교회를 말한다며 보수 신학을 가진 교회들이 더 적극적으로 이웃과 세상을 섬겨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원리적이고
기초적인 것에 충실한 우리의 교회들이 되어서 그렇지만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이 밖으로 잘 나갈 수 있기를 성경기독교의 모습이 당시 사회의 모든 명인의 영향을 준 것처럼 이 시대에 성경을 중심으로 한 교회들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 건가 저희가 찾고 고민하고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숙명여대 이만열 명예교수는 초기 한국교회는 외국인 선교사들로부터 성경 기독교라고 불릴 정도로 성경 말씀을 중시하고 사랑한 신앙 공동체였다며 오늘날 한국교회가 그 전통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 기독교 전통은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변혁적 노력으로 이어진다며 한국교회가 구한말 사회개혁과 항일 독립운동, 더 나아가 민주화운동과 통일운동에 크게 이바지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사회 부정부패에 대해서 이렇게 강렬하게 나설 수가 있었습니다. 부패한 관리들이 예수교 있는 곳에 내가 못 가겠다라고 할 정도로 한국 기독교인들이 개혁적 성격을 갖고 있었습니다. 한국 기독교는 성경 기독교입니다. 이 성경 말씀이 먼저 들어와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사회를 변혁시켰습니다. 실천신대 조성동 교수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는 기존의 세계관과 문법이 통하지 않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맞이했다며 보수교회는 변화를 막겠다고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의 물결에 함께 떠오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물결에 완전히 휩쓸려가지 않도록 기둥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않는 말씀의 원석과 원초적 복음을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물을 막으려는 저항력이 아니라 뜰 수 있는 부력이 필요해요. 유연한 태도가 필요해요. 세상이 변하니까 거기에서 같이 뜰 수 있는 부력이 필요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뜨는 게 중요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네 기둥이 박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한편 충영교회는 미래를 향한 교회 과제로 통일한국을 제시했습니다. 교회가 계속해서 통일 논의를 이끌어가면서 이념 갈등의 중재자로 바로 서야 한다며 충영교회가 그 일에 앞장서겠다는 뜻을 밝힌 겁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전 강남제일교회 위임 목사인 한밀 문성모 박사의 성역 40주년 은퇴 기념문집 신학으로 묻고 음악으로 답하다가 출간됐습니다. 이 밖에 새로 나온 책을 최종우 기자가 소개합니다. 한밀 문성모 박사의 성역 40주년 은퇴 기념문집. 전 강남제일교회 위임 목사인 문성모 박사의 40년의 삶의 여정을 담았습니다. 책을 정리해서 낸 이유는 제가 살아온 삶과 또 활동한 모든 것들이 또 한국 교회사의 한 페이지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 또 제가 음악인으로서 찬송가 작곡을 하고 음악 활동한 모든 것들이 한국 교회사에 또 좋은 자료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념문집에는 특히 문성모 목사의 찬송가 작곡 등 신학적 공헌 활동도 수록됐습니다. 성경 속에 담긴 몸에 대한 완전한 통찰, 성육신 하나님이 우리의 깨어진 몸 상태를 어떻게 공감하고 감당했는지를 복음의 렌즈를 통해 보여줍니다.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몸은 영적으로 무관하지 않고 유의미하며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의 일부다고 말합니다. 책은 몸으로 인해 고통받은 사람들에게 긍정의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한 신학자의 고전 읽기 시리즈 두 번째. 첫 번째 책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가 인문 고전에 초점을 맞췄다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는 다양한 영성 고전을 소개합니다. 영성 고전을 통해 영성의 범위를 이웃과 공동체, 사회로 넓혀주고 서로 다른 영성들을 이해하며 다양한 신앙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해줍니다. 건강한 인간관계 맺기로 이끄는 제니 앨런의 5가지 관계법. 날마다 함께 생활할 사람들, 서로가 주는 불편함마저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기로 선택할 사람들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저자는 사람들을 찾는 방법에 대해 근접성과 투명성, 책임감, 공유된 목적, 지속성을 제시합니다. CBS 뉴스 최종우입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대구 범어교회가 생명의 공동체를 세우는 캠페인의 일환으로 헌혈과 사랑의 상자 나눔 행사를 열었습니다. 순천 드림교회는 백종만 장로의 자서전 부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생명의 공동체를 세우는 40일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 범어교회가 헌혈과 사랑의 상자 나누기를 진행했습니다. 범어교회 성도들이 직접 만든 사랑의 상자는 생필품과 컵라면 등으로 구성됐으며 교회를 통해 노숙인과 지역 소외 이웃들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이웃과 함께하며 이웃을 살리는 치유자로 살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해서 헌혈을 저희가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랑의 나눔 박스 저희가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요. 성도님들께 박스를 나눠드리고 성도님들이 필요한 물품들을 이렇게 채워서 가지고 오시면 교회가 모아서 동대구역 노숙인 분들과 또 독거노인 분들께 그 박스를 전달하면서 사랑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에너지기업 YPP 창업자 백종만 장로가 자서전 와서 보라 그분이 하신 일을 출간하고 출판 감사 예배와 함께 부콘서트를 열었습니다. 백종만 장로는 2012년 항암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하라는 영감을 받아 자서전을 쓰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삶의 이야기, 내 삶에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이야기를 저는 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정말로 제가 드러나지 않는 것, 그냥 하나님만 일하심만 잔잔한 스토리로 이야기하는 그거. 백종만 장로는 이어 책을 통해 하나님이 각자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심을 독자들도 와서 볼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포항 성시화운동본부가 제7대 박성근 대표본부장의 취임 예배를 포항 오천교회에서 열었습니다. 누군가는 손을 들어야 되고 누군가는 기도해야 되고 누군가는 참아야 되고 누군가는 견뎌주는 그 어떤 공간, 그 어떤 마음들, 그 어떤 단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시화가 그런 모습은 이어야 하는 거 아니겠는가? 박성근 신임 대표본부장은 예장통합 포항 남로회장과 한일장신대 이사장을 역임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고 건조한 가운데 낮부터 기온이 올라 따뜻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4도에서 영상 6도, 낮 최고 기온은 13도에서 19도로 일교차가 매우 크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